안녕하세요. 연애버릇 80가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9가지 특징 중에 9번째, 자해, 자살 위협과 자살의 내용이에요. 앞서 영상에서 특징 8가지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은 경계선 인격의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해서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9개 중에 5개 이상이 해당이 되신다면 좀 더 면밀한 검사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우선은 경계선 인격으로 진단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셨나요? 저는 좀 가볍게 조금 더 깊게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벼운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네요.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심각하게 변하는 그런 감정 기복 때문에 상대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거나 어떤 그런 낌새를 느낀다거나 또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세요. 그런 감정 상태를 예를 들어보자면 어린아이가 차도 한가운데 버려진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감정 상태에 놓일 때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극심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태에 놓일 때마다 이제 시도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실 확률이 높죠. 경계선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건 아니에요. 학계에서는 보통 3에서 한 1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상대에게 억울함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분노 또는 상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건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고 또 요구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이기보다는 좀 위협을 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차피 반복적으로 시도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분들 상당히 치명적이죠. 정신적인 고통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진짜 심각한 그런 어떤 그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일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연인 관계의 경우에도 정말 사랑하고 믿는 관계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경계한다거나 집착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계속 본인들은 억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팍 터져 나오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죠. 그런 참으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표현은 그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반복적으로 막 하시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본인들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하세요. 근데 이게 연인 관계나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본인들이 나름의 그런 생각으로 헤어짐의 징조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연인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냐라는 건데 우선 제가 자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가 그런 시도를 하신 분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원인이었는지 또 어떤 그런 마음 상태로 그게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걸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본인의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그런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그러한 충동이 일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욕구가 생길 때에는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니면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그렇지만 좀 마음 안은 좀 걱정 어린 그런 그걸 담아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자살을 시도하시게 되는 게 본인들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그 지인이나 또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근데 너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걱정거린 마음은 전달이 되되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나한테 오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미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주변 분들, 그러니까 가까이 빨리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좀 가지고 있으신 게 좀 낫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야 혹여라도 뭐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거나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변인들한테 이제 이런 그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숨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좀 요청할 때는 좀 도와다오라고 해서 미리 말을 해두는 게 좀 나중에 그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거는 이러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절실했던,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들은 갖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런 시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고 싶다,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